명성교회의 에티오피아 사랑이 아프리카 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 주간 행사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독일 새 대통령의 3인당 출신의 슈타인마이어가 당선됐습니다. 18년 만에 중도 좌파 정치인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독일 분위기,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통합의 장이 되고 있는 여명학교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벌 총수의 구속으로 여파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취업준비생부터 해외 투자자들까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는데요. 리더의 역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가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 에티오피아를 위해 명성교회가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주간 행사 소식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현란한 춤솜씨와 지치지 않는 열정까지 에티오피아 전통춤 공연팀이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환호를 이끌어냅니다. 아프리카 전통악기를 사용한 젬베 공연 역시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느낌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에티오피아 어린이들로 구성된 굿뉴스 명성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아리랑은 또 다른 감동을 주며 성도들을 숙연케 합니다. 명성교회가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약 2주간을 에티오피아 선교주간으로 정하고 지난 19일 예배와 축하, 감사 등의 에티오피아 선교의 밤을 마련했습니다. 슈페로자소 테데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가족들은 찬양으로 화답하며 양국의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During 2 weeks of Ethiopian mission staged by Mansong Church, I hope this will be an incentive to accelerate people-to-people relation and to understand the culture, tradi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each country. 투게더 에티오피아 순서에서는 에티오피아에 남아있는 240여 명을 대신해 한국에 온 6.2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지난 1993년부터 에티오피아 선교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MCM 병원과 의과대학, 우물선교 등을 추진한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주는 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바친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0% 제가 안고 말을 안 하고 참았습니다. 명성교회 에티오피아 선교주간 행사로는 오는 26일 열리는 선교 바자회와 28일까지 진행되는 홍보 전시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제자를 양육하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세워지고 있는 병원과 의과대학들이 제2의 세브란스가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한국교회가 아프리카에 세운 최초의 의과대학인 명성기독의과대학. 총 200여 명에 이르는 예비 의료진을 양성하며 지속가능한 선교의 재생산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엔 우리가 선교사들이 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그 주된 관심이 넘어갔고 그 시도가 성공을 거둔 첫 열매라는 점에서 이처럼 아프리카 의료교육 선교의 필요성이 커지며 한국교회와 정부 차원의 의과대학 설립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말라위 릴롱괴 대양의대와 스와질란드 SCU 의대, 남수단 주바 이태석 기념의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 전문가들은 제2의 세브란스를 아프리카에 세우기 위해서는 자원과 은사를 더욱 폭넓게 공유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선교 단체
또 NGO, 그다음에 교회, 그리고 여러 우리 코이카나 이런 우리 원조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세미나도 열고 또 서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는 캐나다 감리교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등의 힘을 모아 이룬 선교기관. 선교적인 의지를 가진 의과대학, 의료기관들과 협약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한국 교계에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은 아프리카는 주님께서 21세기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의 장이라며 인류 전체를 살리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아프리카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CNR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1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발표회를 갖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가 1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형태 장로는 교육선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기도연합이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18차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짓 뉴스의 여론조작으로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은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19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제17차 북한 구원 금식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리버티 헤럴드 김성옥 대표가 인터넷 선교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르는 나라 중 독일이 가장 먼저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18년 만에 중도좌파의 인물이 선출된 건데요. 현지 연결의 분위기 들어봅니다. 이성춘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춘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였죠? 독일의 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독일에서는 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2월 10일 주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스타인마이어는 외무장관으로 재임 때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 시기에 자신의 직무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운 외무장관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외무장관의 업무를 잘해왔는데 왜 새롭지만 단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업무를 감당하는 이런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지만 국민들의 여론에서도 대다수가 대통령 후보로서 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된 후 미국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아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인 스타인마이어는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독일이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감을 조장하며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외침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인사말은 세상과 독일 안에서의 우파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인식을 비판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책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유럽 사회 그리고 독일이 향후에 서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고요. 최근 들어 정치적 이슈에 종교 문제가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땠습니까? 예, 현 대통령인 요아킴 가우커가 모슬렘 정치가도 자신의 후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교회 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제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외국인의 이주를 반대하는 구구적인 당파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지만 그렇게 이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이 난민 문제라든지 독일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참 많은데요. 예. 새 대통령 취임 후 기대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독일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또 독일만을 위한 것보다 세상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난민 유입이 독일에서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난민 유입 때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5만 2천 명이 독일에 정착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족들을 초청하면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2, 3년 내에 독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난민 100만 명이 가방을 싸들고 독일 향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제 독일이 난민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난민 유입의 원인들을 해결하고 현재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 주어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에 머물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연합이 현지 지도자들과 좋은 협력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민을 위한 선교로 지금까지 3천 명의 난민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선교 좋은 열매입니다. 난민 선교로 복음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들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학교의 졸업식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여명학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일에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여명학교 이흥훈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번에 졸업한 이양 학생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10일 이 졸업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몇 번째 졸업식을 하신 건가요? 예, 여명학교는 2004년 9월에 개교해서 올해 제13회 34명이 졸업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누적 24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졸업식 하면서 좀 특이한 사항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는 소감들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네. 자기가 입학할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됐다. 네. 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꿈도 갖게 되고 희망하는 대학에도 진학하게 되고 참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도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시면 교장 선생님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네, 아주 흐뭇하고 뿌듯하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나온 이양 학생 역시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이 대표로 나오게 됐어요. 이 느낌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좀 진로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네, 일단 졸업식은 여명학교는 또 특별한 학교고 하니까 저 졸업식이라 보기보다는 집을 떠나는 마음이 네. 더 컸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졸업식이었고 하니까 되게 기쁜 마음 절반, 슬픈 마음 절반이었지만 또 무거운 짐을 안고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또 향후에는 이제 제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가게 되었는데 네. 이제 무거운 짐을 등에 업고 가는 게 너무 무겁지 않나. 아, 네. 괜찮아요. 그래도 뭐 가볍게 또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또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졸업식에 여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에 우리 이하은 학생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지금은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때요? 아, 네. 한국에는 이제 2013년도에 왔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게 되었고, 북한에는 가족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명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좀 어떤 점이 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국 와서 그런 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일반 학교를 좀 다녔었어요. 근데 일반 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일반 학교는 그 밤에까지 야자를 하고 네. 또 학원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고 한데 이제 여명 학교는 그와 반대로 이제 맞춤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1대1 선생님들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붙어서 공부를 시켜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부모같이 이렇게 대해주고 하니까 네.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북한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고 이제 여명학교에서의 졸업식을 좀 경험을 했는데 좀 어떤 점이 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네. 북한이랑 남한이랑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 건 좀 안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일단은 졸업식 날짜가 틀려요. 이제 남한은 2월 달에 하지만 북한은 3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후원하는 데가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네. 졸업식 날에 전부 다 와서 같이 연합회와 비슷한 걸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후원한 그 학부형이랑 학생들에게 이제 표창하는 식으로 하면서 졸업생들이 이렇게 했다.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그 선물을 해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네, 그 선물들이 이제 중기라던가 이제 옷 세트 같은 건데 여기는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그게 의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 그 여명학교는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는 학교로 이제 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눈높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수준으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학생들의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 공백들이 많고 네. 또 북한에서 교육 과정이 다르고 그래서 기초 학력 수준이 좀 많이 차이가 네.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수준별로 여러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자 학생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학생들이 그 눈높이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네. 선생님들이 도와주고요. 또 공부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영양 보충을 못 받고 그래서 건강의 문제 네. 또는 이제 가족이 불안정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보듬어 주면서 그럴 때 이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교육을 출발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달려갈 준비 레디 된 선생님들이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대체로 학생과 1대1 상담을 하면서 식사를 네. 하고 반별로 카톡방이 다 있어서 거의 24시간 카톡방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고 학생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급히 달려갑니다. 병원으로도 달려가고 또 안 좋은 일이면은 뭐 경찰서라도 달려가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참 그런 면에서 고생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와야 되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훌륭한 또 학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모두 이렇게 여명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면 3개월 정도 조사를 받고 또 3개월 정도 하나원에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훈련을 받은 다음에 네. 이제 그 공부할 학생들은 학교로 가게 되는데 일반 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같은 대안학교로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로 갔더니 일단 좀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게 나이가 다르니까 좀 이상하게 보고 그렇죠. 또 실력 차이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너 북한에서 왔지 하면서 좀 따돌림도 네. 당해서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런 학생들을 배려해서 북한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교육을 합니다. 네. 역사 같은 것도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네. 또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그런 첫걸음 교육도 하고 그리고 뭐 북한에서는 경제나 법 같은 것이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법 수업이나 경제 수업 이런 것들은 또 강화해서 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언어 교육, 영어 교육 이런 것도 좀 강조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 선생님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과거에 교직에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준비하면 여러 반을 같이 네. 가르치니까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좀 쉬운데 우리는 선생님이 한 번 준비하면 한 번 쓰면 끝이고 그렇죠. 그런 것을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다르게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될 분량도 많고 또 선생님의 수에 비해서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각 선생님이 분담해야 될 또 업무의 양도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보람을 갖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양 학생 이제 뭐 아까 이제 진로를 결정했지만 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 맡은 경영학과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같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세터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같이 남한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꿈 이루어지길 저희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명학교는 이제 1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좀 쌓였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도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통일을 준비하고 내다보면서 이 여명학교의 비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명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통일준비학교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서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 소홀한 마음이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갑작스럽게 또 통일을 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근데 북한과 남한은 교육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통일되었을 때 북한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준비해 가고 또 북한에서 온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이 학생들이 통일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남한 사이에 어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확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런 것이 저희 통일준비학교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명학교의 비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요. 또 이 북한을 떠나온 지체들이 이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기상 우수를 지나면서 반짝 추위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도 한 차례 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자주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